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으로 이어지는 연쇄 양자 정상회담을 소화하고 오늘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또 기존 정상회담과 다른 점은 없었는지 이번 순방 동행한 정치부 성승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순방의 전반적인 성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일 정상회담 잘 됐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외교라는 게 어느 것 하나 수월한 사안이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만 이제 한일, 한미 두 정상회담 모두 사실 고난도로 예상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교적 비중이 매우 큰 것이 미국과 일본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이들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것에 대한 가늠자가 되는 것이 이번 순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높았죠. 우선 한일 정상회담의 경우에는 앞선 6월 캐나다 G7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이 좀 케미를 좀 쌓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미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난도가 높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두 정상 모두 공감을 했고요. 또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라든지 한국과 일본 우리 두 나라가 모두 공통적으로 직면한 그런 사회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함께 대응하기로 했고 두 정상이 17년 만에 공동 언론 발표문을 내놨다. 이것 또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회담이었는데 또 일각에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일본 측에서 어떤 전향적인 메시지는 없었다라고 해서 조금 아쉬움을 표현하는 부분들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과거사라는 이슈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늘상 이제 한일 관계에서 녹록지 않은 현안이었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일본 일정을 마치고 이어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기내 간담회에서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미래를 함께 바라보면서 협력을 늘려가자. 이것은 이제 좋은데 자칫해가지고 사실은 과거사라는 게 국민들의 감정과 직결된 게 민감한 문제인데 이것이 미완의 상태로 남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거죠.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가 지적될 것을 각오를 했다. 다만 우리가 손해본 것은 없지 않느냐. 일부 손해가 없이 큰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미중 관계를 예로 들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제가 하는 바로는 견제하죠. 경쟁하죠. 대결도 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완전히 적대화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이번 회담을 성승환 기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좀 친교를 쌓는 그런 시간도 있었다고요? 친교를 상당히 많이 쌓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겠는데 흔히 이제 예전에 이제 청와대라든지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면 늘상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다. 이런 표현을 상당히 자주 쓰는데 이번에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회담 후에 마찬가지 표현을 썼거든요. 혹시 빈말 아니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상 만찬에 보면은 안동소주와 도토리안 맥주가 준비가 됐는데 이게 두 정상의 고향 특산물입니다. 상징하는 바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시바식 카레도 나왔다고 해요. 이제 기내 간담회 때 이것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었는데요. 이 대통령의 답변 한번 들어보시죠. 이시바 카레 맛은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드셔보시면 합니다. 네, 앵커께서는 이 대통령이 이 설명 듣고 어떤 느낌 드세요? 되게 표정이 밝아 보이는데요. 맛에 대해서는 어떤 좀 느낌이 드세요?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기자들도 사실은 이 말을 들으면서 기내에서 이게 맛있다는 건가, 맛이 없다는 건가 이런 좀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먹어보고 판단해 보셔라. 먹어보면 안다. 그러니까 직답을 피했습니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시바 총리의 좀 요리 솜씨를 좀 짐작할 수 있게끔 대통령이 힌트를 준 것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직접 맛을 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요리다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인 것 같고요. 이런 한일 정상의 이런 케미가 이어진 한미 정상회담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일본 기자들도 있거든요. 일본 기자들도 도쿄에 마련된 프레스 센터로 함께
순방을 갔기 때문에 좀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어를 못합니다만 그분들이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기 예. 때문에 한국어로 소통했다는 점을 네.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좀 들어보니까 일본 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된다면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예상을 했다고 해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예상 외다라고 좀 표현을 하기도 했고 다들 이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한 것에 상당히 의미를 두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뭐 동병상련이라고 좀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시바 총리의 그런 대미 협상 조언까지 받은 것도 한미 정상회담에는 최종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실 정상회담이 새벽 시간에 열렸는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나오면서 좀 시끄러웠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많이 좀 당황을 했었는데 현지 분위기도 굉장히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뭐 술렁술렁했습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정상이 첫 대면을 한 2시간 정도 앞두고 예.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숙청이라는 아주 이제 거친 단어가 쓰였다 보니까 뭐 스프레스 센터로 굉장히 좀 시종이가 좀 시끄러웠고 사실은 우리가 모두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사례를 목격을 했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식의 그런 압박 전략 아닐까 혹은 또 대형 변수가 발생한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SNS가 올라오고 한 10분도 채 안 돼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이 있었는데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확인을 해봐야 할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사실 상대국 정상이 개인 SNS에 쓴 글이고 그것도 10분 만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또 행정명령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관련해서 특검 수사를 비판하는 듯한 언급을 하기도 했고 정상회담 시작 시간까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뭐 이상기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잠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침착한 대응으로 오해를 풀었는데 이 과정에서 백악관에 들어갔던 한국 기자들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던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나라 정상들 간의 그 회담과는 조금 양상이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처럼 이제 오픈 프레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때는 뭐 작심하고 이제 뭐 결례를 범했습니다만 주로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내 현안에 대해서 질문들을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회담 의제랑은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미국 기자들이 초청국 정상한테는 질문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청국 정상이 모두 발언 말고는 아무 말도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첫 질문이 미국 기자가 이제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련한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담장에 들어갔던 한국 기자가 7명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질문을 좀 던지게 됐고 예. 그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까지도 좀 나올 수가 있었고요. 또 SNS 질문을 한 것 역시 한국 기자여서 이 대통령이 좀 오해를 풀 수 있는 단초가 되기도 했었고요. 뭐 나중에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뭐 위대한 지도자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추켜 세웠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도 좀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When will you deploy to Chicago, and how long are you keeping troops here in Washington D.C.? 이재명 대통령께도 질문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빛의 혁명이나 이게 내란 사태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 Right, I heard from 말씀하신 것 같은데 Intel. 그 부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heard 그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게 앞부분에 한국 기자가 그 영어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면서 한 현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묻고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동시에 물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이 끝나고 이제 이 대통령께 질문을 던진 거였습니다. 근데 미국 기자가 바로 치고 들어가면서 시카고의 그 군 병력 투입된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거고 두 번째 역시도 그래서 한국 기자가 더 큰 소리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해달라 이렇게 좀 설명을 치열한 했던 분위기였군요. 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케미를 좀 상당히 끌어올리기 위해서 공을 상당히 들였고 그리고 준비를 열심히 한 덕이 제일 크겠죠. 화기애애하게 끝난 것은 특히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쓴 책 거래의 기술을 굉장히 꼼꼼하게 읽으면서 공부를 했다고 하거든요. 다만 이제 뭐 보기 쉴 만큼 열심히 질문을 던졌던 기자들도 있었다.
가서 열심히 취재하고 왔다라는 점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번 정상회담에 대통령실 3실장이 다 참석을 했잖아요. 이게 사실 평범한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우려도 나왔었어요. 이례적인 일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한미 간의 이제 관세 협상 그리고 한미 동맹의 현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이 동행하는 것은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예상 외였던 부분이 이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동행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1호기를 같이 타지는 않았고 이제 민항기를 타고 미국으로 출국을 했는데요. 네. 왜 간 거냐 도대체 이런 이유를 놓고 이제 여러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사실 외교가 안팎에서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측이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의 좀 스타일이 좀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하기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분위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도 이제 G7 때도 사실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 사정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급거 귀국을 하면서 첫 만남이 무산이 된 바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예. 기자들로서도 사실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비서실장의 방미 동행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협상 상황을 좀 방증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수지 와이스 비서실장과 핫라인 구축을 위한 방미였다 이렇게 알려졌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왜 왔는지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통상협상 이후에 저희가 양국 대통령 회담을 준비하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문제 논의를 하기 위한 한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는 수지 와일드 비서실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네, 들으셨겠습니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미 비서실장 간의 한라인 구축이 방미의 목적이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예. 이번 술방 출국 전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기자 간담회를 했었어요. 거기서 어떤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좀 이번 한라인 구축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 실장은 기자 간담회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는 뉴노멀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 협상이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이 끝이 아닌 한미 간 협상의 첫 단추인 거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설명인데요. 특히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을 진행하면서 협상이 종결지어지지가 않고 계속 수시로 이제 미국 측의 요구가 수정되고 바뀌고 이랬던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지 와이스 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신뢰하는 측근으로 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비서실장 간의 상시 소통을 통해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큰 틀의 협상력은 좀 유지를 해 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조금 전에도 첫 단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남은 과제를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일단 한미 정상회담은 이제 호평 속에 큰 잡음 없이 마무리됐다라는 것에는 좀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첫 허들은 넘었습니다만 후속 과제가 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회담은 첫 단추일 뿐이라고 강 실장도 얘기를 했듯이 결국은 향후 미국의 이제 진짜 청구서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치열하게 양측의 줄다리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흔히들 외교에서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쌀이라든지 뭐 소고기 시장 개방이라든지 또 대미 직접 투자 확대 요구라든지 아니면 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좀 확대하는 이런 쟁점 사안들이 나왔을 때 정부는 아무래도 국익 중심으로 좀 관리를 해나가는 데 주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성승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